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현 정권과 여당의 노조 탄압,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주현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유독한 상황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을 네. 우리 처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뭐 건폭 이렇게 건설 폭력이다 해가지고 예. 200일 작전 이렇게 해서 검경 이렇게 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계속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활동한 것을 계속 탄압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이신 이 양회동 동지가 오늘 원래 춘천지법 강릉 지원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여기 앞에서 이제 오늘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신을 하시면서 유서로 남기신 내용은 이게 무슨 집회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지고 무슨 공갈이다, 협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 예. 해가지고 유서를 남기시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신데요. 예, 가족들도 있고 하신데 이렇게 된 것이 저희 노동자들은 정말 정권에 의해서 이거는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참 제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민주노총 광주본부 차원에서도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의제는 무엇이었고요? 어떤 행사가 좀 준비됐었습니까? 올해의 의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음, 재벌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돈 이윤을 더 남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몰아서 일을 하고 쉬어라라고 하지만 그 쉬는 것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장시간 노동하고 그다음에 과로사를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관계법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동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의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뭐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라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해마다 이제 6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다음 연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생활할 수 있게 대폭 인상하라는 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민생 파탄, 노동 탄압,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 구호였습니다. 예. 자, 오늘 전국 단위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분들 정말 많이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로 좀 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저희 광주본부도 예. 이번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예로 들면 네. 이제 시민들께서 학교 현장이긴 하지만 학교 급식실, 특히나 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는 학교 안이 또 아무래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사진전으로 무대 행사로 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포토존으로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도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 사진도 스스로 찍으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이대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정권도 물론 바꿔야 되지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이 정권에서 저 정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노동자들은 쌍값을 장시간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키고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그 미덕이 되는 이런 체제 자체를 예.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전국 단위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노동자들 일부는 광주 도심,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 인근에 있는 상무지구에서 큰 집회에도 가지셨던데 노조 네네네, 탄압 중단하고 건설 현장 내 말씀하신 것처럼 건폭몰이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좀 네, 이 발언들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자, 네네. 민노총에서는 노동계와 현 시국의 문제점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오늘은 이제 광주에서는 오전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이제 시청 앞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전체 이제 조합원들이 또 시청 앞에 오후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우리 보육 대체 교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예. 시청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물론 더 심하게 많이 탄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저희 노동자들이 한 20년 이상 투쟁해서 8.7년 대투쟁 이후에 예. 20년 이상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낸 이런 결과들을 이미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권력을 이용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만 특히 이제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은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조금만 이제 집회를 하거나 또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예. 발생하는 이런 여러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을 그냥 있어도 자정해서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불법이라고 하면서 자꾸 매도를 하면서 또 물리적으로까지 탄압을 하니까 이것이 점점 그 악순환이 돼가지고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여러 그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 또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렇게 뭐 되뇌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을 서로 편가르게 하고 노동 현장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제에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네. 노조의 정당한 노동자 권익 보장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좀 무자비하게 검경을 동원해서 뭐 수사를 하거나 탄압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뭐 건폭도 이런 류의 한 유형일 수 있겠고요.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노동조합이 헌법에서 인정한 이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으로 여러 가지 교섭도 하고 교섭이 안 될 시에는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건설노조 앞서 말씀드린 건설노조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장 특히 소규모 현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금속의 어떤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현장으로는 뭐 조선 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조금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하거나 또 그것이 현행 법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반 관례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행이나 예. 발언이나 또 집회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매도를 하면서 수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매도를 몰아가면서 뭐 조합비를 부정하게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그 서류를 다 비치를 그렇죠. 해라. 회계장부를 다 그리고 제출해라. 뭐 네네. 이렇게 압박하고 있죠. 네, 조합원들을 다 명단을 다 비치를 해라. 안 예. 하면 그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활동, 노조의 활동을 자꾸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주 네, 69시간제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주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 네. 등을 포함해서 현 정권의 노동 정책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미래연구원, 미래노동시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도 어, 노동 정책들을 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예.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그래서 아까 뭐 많이 사회에서 회자된 것처럼 이거를 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MZ 세대가 원하고 있다든지 예. 이런 걸로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MZ 세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MZ 세대는 더욱 더 회사나 그 사업체에서 쉬는 것이 더 어려운 세대인데 그 세대에게 장시간 노동을 몰아서 하고 뭐 한 달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라든지 이런 어이없는 참. 발언을 예. 통해서 또 무슨 특히 후보 시절에는 무슨 선발 노동은 안 된다. 선발 노동은 이제 다른 데서나 다른 나라들에서 후진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발언을 통해서 네.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의식을 드러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노동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도 어 노동 정책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금을 개혁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낸 연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노동 계약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직무급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 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되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여론몰이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가장 우려되는 거는 노동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 그 사회에서 경계해야 될 무슨 배제를 하려고 그 혐오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예. 우려되는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요. 노동개혁 네,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 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등등이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노동개혁, 이제 제목은 노동개혁인데요.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예. 말씀드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예. 법들이 많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막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특히나 단결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당에서 말하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 예.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논의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기결은 결국에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결국에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네. 도출하고 이것은 이제 뭐 통과시키려고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양산해내는 이런 것이 가장 이 여당의 활동에서 예. 가장 우려되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노동계약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지영민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제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전주현 사무처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요. 방송 앞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노동절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쯤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착잡한 오늘입니다. 라는 또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차장님, 국민의힘 소속이죠.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와 기업을 편가르고 갈라치는 선동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마 여기가 가로 열고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문 닫고 경제가 파탄나 일자리가 사라져도 자신들의 선거표만 챙기면 된다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거 공학이라고 비판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글을 전문을 다 보지 못해가지고, 예. 이제 이 질문에 해주신 것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를 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고 경제가 파탄이 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이런 민주당의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예. 뭔가 근로자와 기업을 편가르고 자기들 표만 챙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취지인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글을 올린 네. 취지가요. 예. 예.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노동자들, 그 국민의힘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 자기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대다수가 거의 이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돈보다 뭔가 생명을 더 존중하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예. 그 선동이다. 그리고 편가르기 하는 거다. 표를 챙기는 표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그럼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인지, 결국에는,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그 이해관계 이익이 윈윈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면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단순히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뭔가를 하면은 기업에선 이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또 기업들을 위하는 기업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또 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견해 어떻게 이런 저 노동절에 이런 취지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 노동자들 보이고요. 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혀.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차장님도 네. 그렇고 대부분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노동자요. 자, 네.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와 권리 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의 대다수가 예. 노동자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왜냐 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집에 있는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예.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우리 주부들도 노동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다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노동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혼자서는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럼요. 노동을 예. 해야 특히 이제 요즘에는 서비스가 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생산자 노동, 제조업 노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해야,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치와 권리가 네.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노조 차원에서도 또 특히나 급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과 함께 우리 노동 시장의 변화
쇄신에 대한 고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어떤 고민들 함께 우리 조합원들과 나누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제 앞에도 국민의힘이나 예,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자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숫자가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되지 않은 여러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또 방안으로 예, 산별로 이렇게 교섭을 하면은 그것이 전 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굳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 산업에 함께 혜택을 적용이 받을 될 수 수 있도록 있도록 볼 수 하는. 있도록요. 예, 네네네. 예, 이런 그 초기업단이 교섭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예, 이런 것을 입법하려고 또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이라든지 네, 특히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직접 현장에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또 봉착도 하시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실 터인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어떤 점이요? 매일매일이 어려움이죠. 네네.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모범적인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을 할 네, 때에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래도 모범적인 사용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것이 기본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거를 다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다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예, 너무나 어렵게 노동자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사무처장을 하면서는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지금 100일째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대체 교사분들도 아직도 시청 로비에서 지금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참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처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민주노총에 항상 보내주시는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세력으로 저희 민주노총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시민 선전을 해보면은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을 악마화 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저희들에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세력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 133주년 세계 노동절 축하드리고요. 함께 축하하시죠, 처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네, 조합원들 또 우리 예, 노동자들 또 노동자들 가족들 오늘 하루 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주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